생존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나를 더 빌드업 시킬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정말 괜찮았구나. 보고 듣기만 해도 돈을 버는 동기부여. 먼저는 통신사에서 제가 첫 직장을 잡고 일을 하던 중에 항상 이제 거기에서도 전국에서 1등 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 400에서 500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윤택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맞벌이를 했을 때 총 이제 800벌이, 900벌이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보험 영업이라는 곳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봉희 본부장이 있는데, 이봉희 본부장과 1억대 연봉을 한번 달성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동양생명의 첫 보험 설계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지점장과 면담 중에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리크루팅을 많이 하면 된다. 두 번째, 많은 업적을 하면은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단순하게 두 가지를 다 잘하면 더 높은 소득을 받아갈 수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지점장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로 이제 그때부터 목표가 생긴 거죠. 리크루팅 증원, 그리고 내 업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 이제 동양생명에서 제가 6개월 만에 16명이라는 인원들을 증원을 시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최연소 이제 팀장을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양생명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많은 인원들을 제가 케어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수사의 이러한 상품 한 가지로는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과 내가 증원시켰던 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을 통하여서 보험을 가입시킬 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찰나에 GA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생명사와 손해사 36개 회사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이 맞는 네 분과 먼저 피플라이프라고 하는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먼저는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설계사로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전국 2등을 달성하게 되면서 많은 돈도 벌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소문이 났던 거죠. 이준우가 피플라이프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을 한 이후에 많은 돈을 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도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입사 문의를 하게 되었고, 저는 1년 만에 20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최연소 사업단장이라는 호칭을 달게 되면서 제 36살에 피플라이프의 사업단장을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평이라고 하는 그 큰 사무실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 시작했던 1년차 때에 재정 60명을 달성하게 되면서 피플라이프 70개 사업단 중에 전국 3등을 달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대표가 되기 위해서 왔던 그 과정보다는 뭔가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증원했던 그분들에게 많은 돈들을 벌게 해줘야 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피플라이프라는 그 환경에서는 그러게 좀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명을 데리고 한국보험금융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온 거죠. 그래서 한국보험금융에서는 채우미 에셋이라는 명칭으로 지사를 오픈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약 70명의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했던 통신사 직장에서 보험 설계사에서 팀장, 그리고 지점장, 그리고 사업단장,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표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올 수 있었던 요건들은 제가 세 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저는 대표로서의 이런 역량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고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요.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1인자가 아닌 2인자 또는 3인자에서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밥 먹고 커피 먹고 어디 가자고 하고 이벤트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잘하다 보니까 항상 제 위에 있던 관리자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관리자들은 본인들은 업적에 대한 부분만 프레스를 가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인 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참 잘 맞는 성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입사했던 동양생명에서 제가 증원을 시켰던 그 인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시점에 관리자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규정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매니저를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모시고 왔던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면서 원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이 환경에선 내가 이분들과 함께 돈을 벌면서 함께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플라이프로 이직을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선 또 제가 모셨던 단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솔직히 실력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보다 일을 잘하면 오히려 저를 시기해서 저를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증원을 해서 사업 단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또 그 환경에서 제가 벗어날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20명이라는 인원들을 증원하면서 저희가 사업 단장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거든요. 또 함께 했던 그 인원들이 한국보험금융으로 이직을 할 때에도 피플라이프의 회사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활동하는 설계사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차라리 그러면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식구들이 정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장과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책임지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 의해서 제가 그러한 환경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한 환경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나를 더 빌드업 시킬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지금으로 봐서 돌아보았을 때는 정말 괜찮았구나,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내가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무리 속에 있으면 그래도 공부 조금 더 잘할 것이고, 정말 부자들 가운데 내가 소속돼 있다면 내가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환경 탓을 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나 또한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생각들만 있겠지만은 항상 할 수 있다, 긍정 마인드가 있는 분들 가운데, 에너지가 정말 밝은 분들, 넘치시는 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나 또한 소극적인 내 모습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 친구들에게도, 지인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실제 성공하시고 정말 많은 자산들을 가지시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요, 이 시간들을 정말 활용을 잘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그리고 무수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날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금수저를, 은수저를 갖고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라는 부분은요, 금수저든 무수저든 흙수저든 다 동일한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세분화시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바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불평 갖고 나는 이번 생에 글렀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환경과 사람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